이번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은 개정된 교과서의 출판사별로 모두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있는 단원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원이죠. 선생님이랑 1차 시에서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모든 요소를 다 공부하고요. 그리고 2차 시에서는 학교별 교과서별로 예시 그리고 학교별 학습활동의 예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3차 시에서는 수능형 심화 문제, 평가원 문제, 고난이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의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하기 전에 여러분은 의문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생님 모든 교과서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더니 의문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교과서도 있고 빠져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빠져있는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보충을 해주신다거나 선생님의 설명으로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선생님 먼저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거고요. 의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의문의 변동을 탄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먼저 의문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뜻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키워드가 뭔가요? 말의 뜻,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돼요. 자, 그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강이라는 단어와 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의 단어 뜻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다른 이유가 어떤 의문 때문인가요? 아라는 의문은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이응이라는 음도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이 기역과 쌍비읍 때문에 두 개의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여기서 뭐가 되나요? 자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밥이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 다 이루어진 의문은 비읍이라는 자음 두 개, 아와 어라는 모음으로 각각 이루어진 단어죠. 하지만 두 개의 뜻이 완전 달라요. 다른 이유는 오로지 아와 어라는 모음 때문에 두 개의 단어가 뜻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모음도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자음이나 모음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역, 아, 이응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음과 모음 같은 의문을 분절 의문 잘 분리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밥 먹었어? 라고 묻는 경우와 밥 먹었어 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루고 있는 분절 의문은 그 요소가 동일해요. 하지만 뜻이 다르죠. 이것은 억양에 의해서 뜻이 달라지는 거죠. 밥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평서형이 되지만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면 의문형이 되죠. 억양 역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가 되고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런 거 많이 알죠? 발, 눈,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죠. 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의문이 되죠. 지금 본 억양과 장단은 사실은 의문에서 글자에서 따로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나요?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고요. 이 안에는 분리를 잘할 수 있는 분절 의문과 분리가 잘 되지 않는 비분절 의문이 있죠.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라든가 억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문의 뜻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의문을 좀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도표를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봤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잘 외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표 자체가 시험에도, 내신 시험에도, 수능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까 쌤이랑 같이 분절 의문 중에서 자음과 모음을 봤었죠? 그 중에서 자음에 관한 공부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뜻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소리가 공기의 흐름이 목 안에서 또는 입 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자음은 참고로 단독으로 발음하지 못합니다. 단독으로 발음할 수가 없죠. 기역이라는 자음을 단독으로 발음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모음과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발음할 수 있게 되죠. 이때 이 자음들은 모음과 함께 발음할 때 나오는 자음의 소리들은 우리의 발음기관 안에서 입안이나 목구멍 안에서 한번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자음이라고 하죠. 자음 체계표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음 체계표의 세로는 조음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로는 조음 위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조음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음 방법은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한 거예요. 몇 가지가 있냐면 파열음, 파찰음, 그리고 마찰음, 유음,
비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이 발음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들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 같이 파열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리를 내는 방법 중에서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어딘가에 닿았다가 터트리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찢어졌다, 터졌다 이런 뜻이 되죠. 어딘가에 닿았다가 떨어질 때를 우리는 파열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3가지가 있어요. 대표 자음만 외우시면 돼요. 비읍, 디귿, 기역이 있죠. 선생님 외우기 힘들면 여기다가 아라는 몸을 붙여서 바다, 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얘가 왜 파열음이냐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바라는, 선생님 아까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음에 의존해서 발음하게 돼서 아라는 모음을 임의로 붙여보겠습니다. 바라고 발음하면 입술과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질 때만 소리가 나요. 입술과 입술이 닿지 않고 바라는 모음을, 바라는 음절을 발음할 수 없습니다. 바라고 하게 되면 입술이 닿았다가 터지면서 소리가 나죠. 비읍은 무슨 일이 되나요? 파열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라는 걸 한번 발음해 볼까요? 디귿이라고 하는 자음은 어디에서 소리가 나냐면 우리의 혀끝이 윗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질 때 소리가 납니다. 선생님 임의로 모음을 아를 한번 붙여볼게요. 다라고 발음하면 혀끝이 윗 잇몸쯤에 닿았다가 떨어져야 소리가 나고요. 닿았다가 떨어지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역시 파열음에 들어가게 돼요. 가는 여러분이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아라는 모음을 한번 붙여보면 가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쪽에서 윗부분이 닿았다가 떨어질 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읍, 디귿, 기역 3개의 자음은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파열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파열음, 바다가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그런데 비읍과 디귿과 기역이 파열음에 속하면 뭐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냐면 비읍의 쌍자음인 쌍비읍, 그 다음에 비읍의 거센 소리인 피읍, 디귿의 쌍자음인 쌍디귿, 디귿의 거센 소리인 티읕, 기역의 쌍자음인 쌍기역, 기역의 거센 소리인 키읔까지 모두 다 같이 파열음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얘는 외우지 않으셔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읍, 디귿, 기역이 파열음이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웠죠? 그 다음 파찰음을 먼저 보기 전에 선생님 먼저 뭐를 볼 거냐면 마찰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음은 어딘가 입안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를 마찰이라고 해요. 우리 자음에서 2개밖에 없어요. 시옷과 히읗 2개밖에 없는데 선생님 이번엔 임의로 모음을 으라는 모음을 한번 붙여볼게요. 흐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마찰이 일어나야지만 스와 흐가 발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시옷과 히읗은 마찰음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나요? 같은 라인의 쌍자음이나 거센 소리는 전부 다 같은 계열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쌍시옷밖에 없으니까 얘가 마찰음에 들어갈 거고요. 히읗은 쌍자음이 없잖아요. 더 이상 거센 소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읗 단독이 되죠. 그러니까 마찰음은 시옷과 히읗을 외운 다음에 시옷에만 쌍시옷이 존재하니까 쌍시옷 하나만 기억해주면 마찰음을 외울 수가 있죠. 선생님 벌써 2개 있어요. 파열음, 마찰음. 그럼 아까 잠깐 넘어갔던 파찰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찰음은 어떤 뜻이냐면 파열과 그 다음에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파열이 뭐라고 했죠? 어딘가 닿았다가 터질 때 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스, 흐 이런 것처럼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예요. 이 2개가 동시에 다 일어나는 소리인데 우리말에서 우리 자음에서 지읒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읒. 그러면 지읒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즈라고 발음하게 되면 즈하고 발음하면 혀끝이 일단 윗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질 때만 지읒이라는 자음이 발음되게 됩니다. 그럼 파열음이 맞죠. 그러면 살짝 즈 하게 되면 마찰도 일어나죠. 그래서 지읒은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는 이런 자음을 파찰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읒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까요? 쌍자음인 쌍지읒이 들어갈 거고요. 지읒의 거센 소리인 치읒이 들어가겠죠. 벌써 다 외웠죠? 선생님이랑 지금 뭐 외웠게요?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 그 다음에 마찰음, 시옷, 히읗, 그리고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파찰음, 지읒을 외웠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쌍자음과 거센 소리는 다 전부 다 같은 계열로 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소리가 뭔가요? 비음이죠. 비음.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코에서 나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요거는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미음, 니은, 이음 이것을 비음이라고 하고요.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뒤에 가서 의문의 변동에서 비음화를 할 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음이라고 하는 것은 울림소리를 이제 울림소리 중에서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유음이라고 하고요. 우리 자음에서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개 묶어서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잖아요. 미음, 니은, 리을, 이응 4개의 자음을 묶어서 소리를 공기를 울리면서 내는 소리라고 해서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울림소리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울림소리. 그래서 울림소리의 자음 4개 이야기하러 가면 노란 양말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외웠었죠? 이 4개가 울림소리고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가 4개라는 것뿐이고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고요. 자음 중에서는 요 4개가 울림소리인데 울림소리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비음화가 미음, 니은, 이응, 유음화가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외웠죠? 울림소리를 제외한 아까 앞에서 봤던 나머지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되나요? 안울림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음을 소리를 내는 방법인 조음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5개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가로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은 소리를 내는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술 소리, 입술에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비읍 라인의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이 있습니다. 무, 브 하게 되면 입술에서 소리가 나게 되고요. 그 다음 혀끝 소리는 혀끝이 윗 잇몸에 닿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디귿 계열이 있어서 드, 뜨, 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쓰, 르, 르 하게 되면 혀가 앞으로 나오면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혀끝 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는 우리의 입천장에서 약간 딱딱한 데서 나는 소리를 이야기해요. 지읒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읒이 여기 들어가는데 요거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국외음화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센 입천장 소리는 지읒이 들어가고요. 지읒이 들어가니까 쌍지읒과 치읒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여린 입천장 소리는 우리의 천장에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혀로 대어보면 좀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린 입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이하게 여기에 기역과 전혀 달라 보이는 이응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비음화가 이루어질 때 기역은 뭐로 바뀌게 되나요?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이응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국물이라는 단어 알고 있죠? 국물의 발음 어떻게 되나요? 국물의 발음은 국물로 나죠. 비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비음이 아니었던 음이 기억이 뭐였나요? 파열음이었어요. 바다가 닿았다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비음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는데 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을까요? 볼까요? 같은 여린 입천장 소리죠. 그러니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뀔 때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뭐가 바뀌게 되나요? 소리를 내는 방법인 조음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일어나는 지금부터 배울 의문의 변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이 자음 체계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음을 봤으니까 분절음은 중에서 2번째의 종류인 모음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모음을 보기 전에 선생님 먼저 다시 한 번만 정리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파열음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공기의 흐름이 막혔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닿았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돼야 돼요. 뭐가 들어가 있었나요? 바, 다, 가. 지금 3가지 자음 기억하라고 얘기했고요. 얘가 들어가면 쌍비읍과 거센 소리는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쌍비읍, 피읍, 쌍디귿, 티읕, 쌍기역, 키읔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마찰음,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는 선생님 2개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었나요? 시옷과 히읗이 있었고요. 쌍시옷 하나만 추가하면 되죠.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지읒 하나 있다고 얘기했죠. 하게 되면 마찰도 있고 혀끝이 닿았다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읒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쌍지읒도 들어가고 치읒도 들어가게 되죠. 비음, 코에서 나는 소리예요. 울림소리 중에서 뭐가 들어갔나요? 미음, 니은, 이응이 들어갔고요. 유음, 울림소리 중에서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여서 리을이 여기 들어갔고요. 이렇게까지를 우리는 울림소리라고 하고 이만큼을 안울림 소리, 울리지 않으니까 안울림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음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졌나요? 이제는 모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만 더요.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혹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까봐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음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소리의 강약에 따라서 자음을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이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예산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지문에서 설명이 이루어질 때는 예산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대한 뜻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일단 거센소리부터 볼까요? 우리 국어의 자음에서 거센소리는 크트, 푸츠 이렇게 3개 나오는 소리, 이 4개의 자음만 해당하고요. 된소리는 쌍자음을 이야기합니다. 외우기 쉽겠죠? 된소리는 쌍자음이고요. 예사소리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소리를 예사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된소리를 말하면 쌍자음이구나. 거센 소리는 크트, 푸츠처럼 거세게 나오는 소리구나까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정말로 이번에는 모음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음이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라고 했었죠? 그럼 모음은 뭘까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돼요. 그중에 선생님과 먼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슨 체계표냐면 단모음 체계표입니다. 단모음 체계표가 있고요. 단모음이 있다면 무슨 모음이 있을까요? 모음 중에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먼저 각각의 뜻부터 먼저 알려줄게요.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이 발음될 때 혀나 입술의 위치나 모양이 변하지 않고 발음되는 거예요.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발음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선생님 아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아 하고 발음하면 입술의 모양도 변하지 않았고요. 혀의 위치도 그대로 있었죠. 이런 것들을 단모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뭐가 되나요? 혀의 위치가 변하거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면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모음은 하나가 더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반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반모음도 뒤에 가서 의문의 변동할 때 반모음 첨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반모음이 보통 모음 설명할 때 빠지는 이유는 얘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혼자 존재하지 못해서 의문의 개수로 따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중모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면 그 이중모음 속에 들어간 단모음은 반모음으로 바뀌게 돼요. 아직은 어렵죠? 선생님 요거는 이따가 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기억하고 있기로는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단모음, 바뀌면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의문의 개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해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반모음은 이 계열과 그 다음에 오우 계열이 있다. 선생님 위에다가 이렇게 V 표시를 했죠? 이 V 표시가 반모음 표시예요. 왜냐하면 V가 없으면 이는 그냥 단모음이거든요. 이 표시가 없으면 오와 우는 그냥 단모음이거든요. 반모음이 있다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조금 이따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단모음은 몇 개가 있냐면 우리 국어에서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어요. 10개. 단모음 체계표가 바로 이거죠. 10개가 되죠. 이해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단모음 10개를 일단 보기 전에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있어요.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게 단모음인데 왜와 위는 위, 입술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얘가 지금 단모음에 들어와 있고요. 중세국어에서는 얘가 이중모음이었어요.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얘가 단모음이고요. 이 단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나중에 표준발음법 규정에서 발음에 관한 규정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성격이 특이하긴 하죠. 조심해라. 왜와 위는 이중모음이 아니다. 단모음이다. 기억하세요? 왜와 위는 단모음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단모음 체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로축은 보통 뭐를 가지고 하는 거냐면 혀의 높낮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가 위에 있으면 고모음, 혀가 가운데 있으면 중모음, 혀가 아래에 있으면 저모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혀가 우리 구강구조 안에서 위에 붙어 있나요? 아래 붙어 있나요? 혀는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혀가 움직여봤자 위로 크게 올라가는 게 없고 크게 내려가는 게 없고 움직임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사실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입을 많이 벌리게 되면 혀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입천장을 기준으로 더 밑으로 가게 되고요. 입을 조금만 벌리면 입천장을 기준으로 혀가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혀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일치하는 거냐면 개구의 정도와 일치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입이 벌어지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어디가 입이 가장 많이 벌어질까요?
하고 벌리면 혀가 상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모음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입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조금 벌어지면 혀가 입천장과 가까워서 고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혀의 높이로 저모음, 고모음, 중모음을 나누었지만 사실상은 입이 벌어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쉽고요. 이때 이제 고모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들어가냐면 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계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 계열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로축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혀의 위치를 가지고 볼 건데 혀가 앞으로 나오느냐 뒤로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가 앞으로 나오면 앞전자를 써서 전설모음이라고 하고요. 혀가 뒤로 들어가게 되면 뒤우자를 써서 후설모음이라고 하죠. 혀가 앞으로 나오는 전설모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에는 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이쪽은 전설모음, 이쪽은 후설모음이죠. 전설모음에는 공통적으로 다 무슨 모음이 들어있나요? 이가 들어있죠. 얘는 어에 이가 붙었고요. 우에 이가 붙었고 오에 이가 붙었고 아에 이가 붙었잖아요. 이 모음은 전설모음의 가장 대표적인 모음이어서 이가 붙어 있으면 모두 혀가 앞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전설모음을 외우기 쉬워요. 이가 붙어 있으면 전설모음이 되죠. 후설모음 볼까요? 이 모음이 없죠. 오, 이 모음이 없죠. 어렵지 않죠?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은 구별하기 더 쉽죠?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게 있으면 평순모음이라고 하고요. 입술의 모양이 원처럼 되면 원순모음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은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원순모음만 생각해 본다면 오와 우가 들어가면 원순모음이 돼요. 우, 혀가 동그랗게 말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오와 우가 들어가 있는 원순모음 맞죠? 오와 우, 원순모음 맞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본 게 뭐라고요, 여러분? 단모음 체계표라서 지금 본 것은 단모음이에요. 조심하세요. 외와 위는 단모음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데 의는 이중모음이에요. 여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외와 위는 단모음이고요. 의는 이중모음이에요. 조심하세요. 우리 모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모음의 뜻 다시 볼까요?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고요. 장애를 받는 소리는 자음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단모음 발음할 때 뭐가 움직이지 않나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하고 10개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전설모음은 이가 붙어 있는 것들은 혀가 앞으로 나오는 전설모음, 그 다음에 나머지 후설모음 하면 되고요. 원순모음은 오나 우가 붙어 있으면 원순모음이니까 오, 외, 우, 위가 있으면 뭐가 되나요? 바로 원순모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모음 라인에 가장 높은 거에 이가 있었다는 거 하면 단모음 체계표 벌써 머릿속에 거의 90%를 다 외웠죠.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하고요. 10개의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음은 모두 다 이중모음이에요. 어차피 반모음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때 조심할 게 뭐다? 딱 봐도 전부 다 이중모음으로 보이죠? 그런데 얘 조심해라. 의는 이중모음에 들어간다. 이중모음이에요. 됐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뭐 배웠나요? 의문을 배웠어요. 의문이 무엇인지 배웠죠. 그 의문이 변동하는 게 의문의 변동이에요. 쉽죠? 그러면 자음과 모음 같은 것이 발음할 때 변하는 것이 의문의 변동이고요.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 다 공부하고 나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까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의문의 변동 뜻 볼까요? 국어에서 어떤 형태소의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변할까요? 편리성 때문이에요.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큰 축을 생각하시면 돼요. 4가지가 있어요. 1번 교체가 있고요. 그 다음 2번째 축약, 3번째 탈락, 4번째 첨가가 있죠. 하나하나 볼 건데 일단 교체는 뭘까요? A라는 의문이 B라는 의문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문의 개수는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겠죠? 그대로 있겠죠?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교체 같은 경우엔 이렇게 생겼던 음운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거고요. 축약 같은 것은 이런 음운과 예를 들어 이런 음운이 만났는데 전혀 다른 음운이 되는 것을 축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음운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음운의 개수 줄어들어요. 축약도. 탈락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음운과 이런 음운이 만났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근데 가끔 예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이 두 개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축약과 탈락은 완전 달라요. 두 개가 만나서 전혀 다른 제3의 음운이 되면 축약이고요. 두 개가 만났는데 그 중에 한 개만 흔적 없이 떨어져 나가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탈락 역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축약과 탈락의 공통점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첨가는 글자 그대로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거니까 음운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단 반모음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모음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음운의 개수를 치지 않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사실은 반모음 첨가 가지고 음운의 개수를 물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교체부터 볼 건데요. 선생님, 교체라는 음운의 변동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먼저 한눈에 보여드리고 다시 하나씩 이런 방법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축약에는 뭐가 있는지 크게 보고 다시 하나씩 탈락과 첨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먼저 큰 눈으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이해해 보세요. 선생님, 교체는 어떤 하나의 음운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뭐가 들어가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들어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는 것은 받침소리죠. 이것은 우리 자음에서 7개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죠. 이때 7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은 없어요. 시옷은 뭐로 발음되나요? 디귿으로 발음되죠. 이응 중에 하나의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는 발음이 뭐로 되나요? 각으로 되죠.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여기 있는 기억만 보시고 여기 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음절 끝소리가 되는 자음은 7개 뿐이라서 7개 이외의 자음이 왔을 때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기억이에요. 아무런 음운의 변동이 없죠. 해볼까요? 여기 음은 뭐가 있나요? 기역이라는 자음 2개, 아라는 모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뭐가 있나요? 기역이라는 자음 2개, 모음이라는 아가 1개밖에 없어요. 변동이 일어난 음운이 없어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돼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거죠. 밖은 뭐로 발음되나요? 밖으로 발음돼요. 얘는 7개 중에 없잖아요.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교체가 되었죠. 이때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왜 교체인지부터 먼저 이해하시고요. 비음아, 얘가 왜 교체일까요?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자음 체계표에서 뭐가 비음이었었죠? 코에서 나는 소리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음이 아니었던 음이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뀌어야지만 비음화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게요?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라고 했어요. 잠깐만, 파열음이 뭐였을까요? 공기가 닿았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여서 선생님 뭐가 있다고 했었죠? 비읍, 디귿, 기역, 바다가 외우라고 했었죠? 얘가 얘로 바뀌는 거죠? 순서를 똑같이 해볼까요? 얘랑 똑같이 한다면 디귿, 비읍, 기역이죠.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게 되죠.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비음화는 비음이 아니었 비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교체다. 이때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 3가지가 있고 이것은 파열음이 변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까지만 기억하시고요. 뒤에 가서 역행동화, 순행동화, 상호동화 전부 다 꼼꼼하게 선생님이랑 전부 다 자세하게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비음화가 교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음화도 교체겠죠. 아까 우리 자음에서 뭐가 유음이었나요? 리을이 유음이었죠?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리을이 유음이었으니까 유음화는 무슨 뜻이겠어요? 유음이 아니었던 것이 유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교체가 되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죠.
실라 발음하면 뭐가 되나요? 실라가 되죠. 니은이라고 하는 비음이 리을이라고 하는 유음으로 바뀌었죠. 교체 맞네요. 유음하는 교체에 들어가죠. 국외음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은 교체에 국외음화가 있어라는 것만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지만 지금 교과서들에서 전부 다 국외음화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국외음화는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이 틀려서 이따 뒤에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일단은 국외음화부터 먼저 해볼게요. 국외음이 아닌 자음이 국외음으로 바뀌어야 국외음화가 되겠죠. 그럼 국외음이 뭔지 기억해야겠죠? 국외음이 뭔가요? 지읒과 치읒을 국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읒, 치읒 뭐 이런 것들을 국외음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국외음이 아니었던 것이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죠. 디귿, 티읕이 바뀌게 되죠. 국외음화 좀 이따 가서 할게요. 어쨌든 어디에 들어가요? 교체에 들어가요. 그 다음 된소리 대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매년 수능에 수시로 함정으로 나오죠.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가 돼야 바로 된소리 대기인데요. 선생님 아까 된소리가 뭐라고 했었죠? 자음 이야기할 때 쌍자음이 된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소리로는 된소리이지만 자음으로는 쌍자음일 때 된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얘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발음하다가 예를 들어서 기억이 쌍기억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실수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구나. 여긴 기억이 두 개지. 첨가가 됐나 봐. 얘는 첨가야. 큰일 나는 거예요. 쌍자음은 한 개의 음운으로 치는 거예요. 한 개의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자음이 쌍기억이라는 자음으로 바뀐 거니까 교체가 되는 거고요.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교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쌍자음은 몇 개로 본다고요? 한 개로 보는 거예요.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가 돼야지만 된소리 대기인데 쌍자음은 한 개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교체에 들어간다. 교체예요. 한 개예요. 이해갔죠? 그 다음 얘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음운의 변동에서 자주 등장한다기보다는 이모음 역행동화 자체를 묻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설명을 이해 못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를 여기서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모음 역행동화도 모음이 바뀌는 거예요. 교체가 일어나서 얘도 교체에 들어갑니다.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후설모음 뒤에 전설모음이 오면 아까 전설모음이 뭐였더라? 혀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발음돼야 전설모음인데 이 모음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러면 전설모음이 오게 되면 얘는 전설모음이 아니었어요. 후설모음 뒤에 전설모음이 오게 되면 혀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발음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후설모음을 전설모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단 뭐부터 기억해야 돼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교체가 일어난 거죠. 이해갔나요? 그런데 얘는 조심하세요. 원래 전설모음과 이모음 역행동화는 같은 표현인데 뭐에 들어가지 않냐면 표준 발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발음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적으면 틀려요. 그래서 표준화에도 맞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전설모음화의 예예요. 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창피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로 뭐라고 많이 발음하나요? 창피해, 창피하다 이렇게 발음하죠. 잘못된 발음이에요. 근데 그런 발음이 왜 일어났냐면 아는 후설모음이에요. 이는 전설모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음하다 보면 이 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음 하나를 여기 갖다 붙여요. 그럼 뭐가 되나요? 애가 되죠. 근데 선생님이 이 모음이 들어있으면 모두 다 무슨 모음이라고 했죠? 전설모음이라고 했죠? 그럼 창피하다로 발음하게 되면 앞에 있는 애도 전설모음, 뒤에 있는 이도 전설모음 해서 혀가 굳이 움직이지 않고도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창피하다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창피하다라고 쓰면 틀리죠. 또 그렇게 발음해도 틀려서 이 모음 역행동화, 이 모음이 이쪽으로 동화를 일으키잖아요. 이 모음이 여기 와서 붙여 이 모음 역행동화, 전설모음이 아니었던 것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설모음과 같은 단어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됐지만 얘는 어쨌든 표준어와 표준 발음은 아니고요. 어디에 들어간다? 교체에 들어간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우리 표준어 규정에서는 원래는 아닌데 언중이 계속해서 쓰게 되면 졌다. 표준어로 인정해 줄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몇 개의 예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외가 뭐가 있냐면 냄비. 표준어로 인정해 주고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원래는 뭐였을까요? 남비였겠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풋내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글자를 잘못 썼네요. 풋내기. 그럼 원래는 뭐였을까요? 풋내기. 풋내기.
원래는 풋나기였겠죠. 그런데 풋내기로 사람들이 자꾸 발음하니까 표준어로 인정해주고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준 예외가 돼요. 여러분은 지금 뭘 보셔야 돼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뀐 거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교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체의 예시를 한눈에 먼저 봤어요. 뭐가 있었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의 어말에서 음절 끝에서 7개가 아닌 다른 자음이 올 때는 그때는 7개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에 들어가고요. 비음아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어요. 유음아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어요. 구개음아 구개음이 아닌 것이 구개음으로 바뀌어요. 된소리 되기,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어요. 이모음 역행동아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어요. 모두 다 바뀌었죠? 교체에 들어가는 거고요.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된소리 대기 할 때 쌍자음은 한 개로 보는 거니까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교체 모두 봤죠? 자, 이번엔 뭐를 볼 거냐면 탈락을 볼 거예요. 여기 있는 현상들 뒤에 가서 다시 보셔야 돼요. 교과서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먼저 큰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드리고 하나씩 작은 것을 다시 볼 거예요. 자, 일단 두 번째 탈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락은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음운이 있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한 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음운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음운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음운의 개수는 줄어들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능 볼 때 매번 나오는 거죠. 사실은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대부분 다 교체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 경우는 탈락에 들어가니까 명칭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별도로 붙여서 탈락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음군 단순화 할 때 자음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자음이 받침으로 있는 거예요. 자음군은 자음의 물이니까 서로 같은 자음은 자음군이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쌍기역은 한 개의 자음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자음인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단순해졌어요. 두 개가 한 개로 발음되는 거죠. 자음에서 받침이 두 개였는데 한 개로 발음되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고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죠. 어디에 들어가나요? 탈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겹받침 소리가 음절의 말에 와요. 우리는 두 개의 자음을 동시에 발음할 수 없어요. 그때 한 자음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하죠. 닭 할 때, 닭고기 할 때 닭, 리을 기역을 동시에 발음할 수 없죠? 기역으로만 발음하죠?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 일어난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볼게요. 그 다음 모음 탈락이 일어나요. 요거를 또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냐면 시험 볼 때 예시로 섞어 놓으면 모음 축약과 헷갈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모음 탈락은 으나, 아, 어가 탈락하는 현상이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으가 떨어지거나 아가 떨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이따 뒤에 가서 할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집에 가라고 할 때 가다의 가는 용언의 어간이에요. 여기다가 연결어미 붙여봐야지 아서나 어서를 붙이는데 아가 양성 모음이니까 아서를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집에 가서 이렇게 돼요. 뭐가 떨어졌나요? 아라는 모음이 있어요. 아라는 모음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모음 탈락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응은 음은 아니에요? 이거 음은 아닌 거 알고 있죠? 선생님 잠깐 이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이름이 이은아예요. 선생님 이름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할 수 있겠어요? 얘 음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얘 음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죠? 얘 음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죠. 선생님 이름은 모음 3개와 자음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 같은 거 할 때 얘는 음운이 되죠? 음가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음운이지만 요건 음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시고요. 아와 아가 만나서 어때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음운 탈락이에요. 축약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모음이 만나서 서로 다른 모음이 만나서 완전히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라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갔죠? 자음 탈락은 자음 리을이나 히읗이나 이런 자음들이 탈락하는 현상이라서 예시를 보면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음 축약, 자음 축약으로 가볼게요. 이제 뭐로 넘어왔나요? 음운의 변동, 큰 단위 세 번째 축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선생님 축약은 뭐라고 했죠?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완전히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개가 만나서 완전 새로운 한 개가 되는 거니까 음운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탈락과 마찬가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축약은 공부하기가 쉬워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음 축약, 모음 축약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자음 축약을 먼저 볼게요. 자음 축약은 완전히 똑같은 말로 거센 소리 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까 여러분에게 거센 소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자음에서 뭐가 있었죠? 크트,
푸츠. 자음 4개 기억하나요? 얘가 거센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센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어떤 자음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거센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돼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은 안 울림 예사소리죠. 여기에 히읗을 만나게 되면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키읔,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읒,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읍,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치읒이 되는데 서로 다른 자음이 만나서 전혀 새로운 자음으로 합쳐졌죠. 새로 만들어졌죠. 뭐라고 해요?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음 축약은 모음들이 합쳐서 이중 모음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단모음을 이루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모음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림을 선생님 한번 들어볼까요? 그림을 그리어 하면 뭐로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로 할 수 있죠. 이 플러스 어가 여로 어떻게 된 거예요? 축약된 거죠. 이는 단모음 체계표 10개에서 단모음에 들어있었고요. 어도 단모음에 들어있었는데 여라고 하는 이중 모음으로 합쳐졌죠. 2개의 음운이 만나서 1개의 음운으로 줄어들었어요. 뭐라고 해요? 모음 축약이라고 하고요. 자음 축약, 모음 축약 모두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고 설명드렸어요. 음운의 변동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뭐가 있나요? 첨가예요. 첨가는 사실은 교과서마다 조금씩 하위 항목이 다르기는 해요. 선생님 그런데 최대한 한꺼번에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니은 첨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니은 첨가를 여러분이 놓치고 나면 뒤에 가서 니은 첨가로 인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비음화를 놓치게 돼서 완전히 음운의 변동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니은 첨가는 꼭 외우고 있으셔야 해요. 니은 첨가는 어쨌든 없었던 니은이 첨가되는 거니까 음운의 변동 중에서 첨가가 맞겠죠. 어떨 때 일어나냐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일어나게 돼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거고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 또는 접사와 어근이 만나는 거니까 설명을 길게 하면 이렇게 되죠. 어근과 어근이 만나거나 단어와 단어가 만나거나 아니면 어근과 접사가 만나거나 바뀌어서 접사와 어근이 만날 때 다 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단어가 2개로 쪼개지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합어라고 할 때는 2개 이상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복합어는 어차피 합성어랑 파생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둘로 쪼개지기만 하면 이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해도 돼요. 둘로 쪼개졌고 뒤에 무슨 모음이 와야 되냐면 이, 야, 여, 요, 유 같은 모음이 와요. 이거를 한 번에 설명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 모음 계열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지? 얘는 이 모음인 거 알겠죠? 얘는 단모음이에요. 이라고 하는 거. 야는 아까 단모음 체계 별게 없어요. 이중 모음인데요. 야가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 플러스 아가 야가 됩니다. 이때 쪼개져서 나오는 이를 반모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이 플러스 아가 야니까 이 모음 계열 맞죠? 여는 뭐게요? 2 플러스 어예요. 요는 뭐게요? 2 플러스 5예요. 이오를 빨리 발음해 보세요. 이오, 요가 돼요. 유는 뭘까요? 2 플러스 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모음 계열이요. 그러면은 니은 첨가 쉽네요. 단어가 둘로 쪼개지고요. 뒤에가 이모음 계열로 오기만 하면 무조건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할 건데 한 번만 해볼게요. 색연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색과 연필로 쪼개져요. 어근 합성어죠. 연필로 쪼개지고요. 뒤에가 뭐로 시작했나요? 여, 이모음 결로 시작해서 이 플러스 어가 여잖아요. 니은 첨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1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생연필이 되죠. 그런데 기역과 니은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기역이라는 파열음이 니은이라는 비음을 만나서 기역이라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요? 최종은 생연필이 됩니다. 이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니은 첨가를 여러분이 끌어내지 못했다면 비음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게 되죠. 니은 첨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단어가 둘로 쪼개질 때 합성어나 발생어에서 뒤에가 이모음 결로 시작하면 무조건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시옷 첨가는 사이시옷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옷 첨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사이시옷 규정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옷 첨가는 사이시옷이고 합성 명사에서 발음상의 변화가 있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2개 이상 2개 중에 하나가 순 우리말일 때 시옷이 첨가되는데 표기로는 시옷 첨가이겠지만 사실은 음으로는 발음을 뭐로 하나요? 디귿으로 발음해서 디귿읍 첨가라고 볼 수도 있다. 사이시옷은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요. 원래는 발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가 표준 발음인데 사인시옷은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서 내가도 됩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이 원래는 내가가 표준 발음이고요. 얘가 원칙이고 얘를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시옷이 첨가됐으니까 음운 변동 중에서 첨가에 들어가는구나까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반모음 첨가라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반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을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에 반모음이 첨가되면 뭐가 되냐면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모음이 첨가되거나 자음이 첨가되면 첨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선생님 지금까지 음운의 변동을 이제 맛보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체계표를 넣어놔야 이제부터 하나씩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동화, 구개음을 하나씩 볼 수 있거든요. 이 표를 먼저 머릿속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다. 교체는 바뀌는 거다.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뭐가 있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 되니까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그 다음에 이모음 역행동화, 된소리대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축약할까요? 축약은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라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데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다. 자음 축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예사소리가 히읗을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는 거라서 거센 소리라고도 한다. 탈락이 있다. 자음이나 모음이 흔적도 없이 떨어져 나가는 거라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첨가가 있다. 자음이나 모음이 첨가되는 거라서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데 반모음 첨가는 사실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험 볼 때 반모음 첨가를 가지고 음운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온다라고까지 이야기 드렸어요.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음운의 변동 전체를 한눈에 봤고요. 이제부터는 하나씩 꼼꼼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